그래도 우린 또 찾습니다, 오늘. 네, 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속을 바꾸셔가지고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위드금융은 어디 가고 알파프로로? 제가 전에 한번 지주사 말씀드렸잖아요. 지주사. 지주사. 어, 나름 지주사입니다. 네, 영전을 하셨군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감축드립니다. 네. 방송의 효과가 좀 좋았던 분이죠. 방송의 효과요? 네. 방송의 효과는 제가 그쪽으로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셨죠. 지난 몇 주 상간에 보면 지금 정태근 네. 팀장이 정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 조용한 시장에. 네, 지난 주에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CBDC 이제 중앙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네. 그 CBDC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기업이 그때 이제 라온시키어. 라온시큐어. 차트는 드림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주관적으로 네. 라온시키어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얻어 걸렸다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이런 기준의 상징성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나온다는 거는 네.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 일주일 동안 거의 계속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뭐 계속 잘 가니까 찍는 것마다 가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뭐 좋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네. 또 우스갯소리지만 작도 탄다 그러잖아요. 네. 그분이 오시고 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이 왔을 네. 때 잘 또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숙제 내드리는 거는 잘 또 꼬박꼬박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이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네. 그 시류에 맞는 것들. 네. 오늘은 저기로 가볼까요?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정책. 네. 대선 모드가 이제 내년 3월 9일로 현재는 예정되어 있는데 네네. 대선 일자가 그러면은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네. 빨라질 것 같고 뭐 이번 주에 이제 네.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본선 레이스가 네네.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구도들이 좀 나올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인물 연관성의 그런 단순한 네. 것들이 아니라 네. 정책 분명히 정책이 중심이 될 것 같아서 그 숙제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해오셨는지. 네. 이게 많은 걸 좀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네. 그 순서대로 조금 그래도 여당이 또 위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당 쪽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재명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가 그래도 네. 지금은 가장 여론조사에서는 네. 뚜렷한 그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당 내에서. 네. 물론 다른 경선을 거쳐야겠지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한번 준비를 제 나름대로 일단 네네. 해봤는데 일단 어쨌든 대선이 앞으로 1년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관련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 뭐 예. 그다음에 이제 향토 기업까지 막 향토에 뭐 다 그냥 종친회까지 이제 그렇죠, 다 그렇죠.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여기서 인물이 뭐가 더 나올까 저도 상당히 그거는 궁금해요. 이제 식상한 거니까. 네. 물론 또 들썩은 한번 할 수 네네. 있겠지만 지속성에 대한 거는 네. 보장할 수가 없으니 네. 이제 정책으로 분명히 주목이 네. 돼야 된다. 네. 그래도 정책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또 궁금해요. 저게 좀. 글쎄요, 정책도 하면은 네. 모르겠네요, 저도. 네. 그때 저도 가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리서치 그 대선 여론조사 이 부분을 좀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월 9일 날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조사 여기 보게 되면은 다들 예상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9%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7.5% 그리고 이제 깜짝 3위 박용진 의원이 5.3%로 깜짝 3위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없다가 35%. 그래서-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갈증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경기도지사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범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고요. 그리고 네. 그 위에는 조금 뭐 고만고만하다 해야 될까요? 네. 안철수가 7.7%, 유승민 전 의원이 7.6%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먼저 정책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윤석열 테마 이쪽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 스스로 어떤 창작의 고통이 좀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정책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실 CCTV라든지 그렇죠.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 무상
교복이란지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복지에 다들 관련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언뜻 한번 e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e스포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언급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인 그 네네. 주류의 흐름이 젊은 층 네, 그렇죠. 으로 20대. 네, 그 아까 말씀드리는 네.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네. 젊은 피가 앞으로 나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피의 약진 뭐 이런. 네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포츠가 이제 네네. 단순히 과거에는 이게 그냥 게임 뭐 이렇게 네. 됐던 것들이 이제 오락 양성화 뭐 이렇게, 예. 시키려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충분히 뭐 설득력 네. 있고. 전 개인적으로 게임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된 게 저는 아쉬운데요. 그죠? 뭐 네. 아시겠지만 10시부터 뭐 6시까지 시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아쉬운데 육성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쪽으로 추진한다는 것들은 뭐 상당히 좀 반길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게임 문화, e스포츠, 뭐 기업 육성, 전시회 같은 4개 분야에서 하반기에 추진 방향을 이제 마련을 한다라고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건강한 게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게이머 육성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게임 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플레이 엑스포 성장을 통해서 이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네. 네 가지 플랜을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아, 주기적인 엑스포를 네네. 이제 하겠다는 건가 보죠. 게임 엑스포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게임 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우리가 뭐 야구란지 축구란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친선 게임이란지 이런 게임 매체는 많이 유치를 하잖아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e스포츠 같은 게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육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플레이 엑스포, 그러니까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 엑스포를 좀 추진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이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이서울이란지 이런 그 브랜드 조성을 좀 많이 지방자치단체는 브랜드 조성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가 그런 부분을 좀 발맞추기 위해서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좀 네. 봐지고요. 그래서 e스포츠 대회 같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서 게임 산업의 어떤 메카로서의 어떤 경기도 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쳐왔었던 성남 그리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분당구 삼평동 일대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 달에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업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반길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게임주가 2014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강한 그런 주도주로서 어떤 면모를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역시 창의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좀 방송 진행하면서 이 스포츠와 정책에 대해서 연관하시는 분은 처음 이야기 듣는 제가 처음인가요? 네네. 제 코너에서는 그런가요? 너무 무거운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긴 합니다만 저희가 네. 뭐 매크로한 것들. 네.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한 것들로서는 굉장히 신선해요. 노력하심이 너무 칭찬해야 되나?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 또 이제 아까 네. 그 자막은 나왔습니다만 2022년도 중국 항저우 아시안 네네. 게임에 이제 이 e스포츠가 네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나 보죠. 네. 그리고 2018년도 내년이네요, 내년. 네, 내년이요. 중국에서 이전에 2018년도에서 금메달을 2개 따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워낙 그 저변이나 네네. 이게 많으니까. 네. 근데 뭐 선도적으로 게임의 메카라는 개념으로 네네. 하면은 뭐 경기도 네.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죠, 분명히. 네. 네. 게임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중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뺏겨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총 6개 메달이 배정이 됩니다. 네. 올림픽에 태권도보다 더 많아요. 메달 수가. 오. 태권도는 4개거든요. 그래요. 4개인데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4개가 맞나요? 이 부분 혹시 틀리면은 제가 다음 주 정정할게요. 제가 알기로 4개로 알고 있거든요. 네, 4개 정도로. 네, 4개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이 여기서 2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가 롤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다른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걸 그렇죠, 처음 리그 오브 알았고요. 레전드. 네. 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배그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약자들을 많이 네. 쓰죠. 배그를 처음 알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롤이란지 스타크래프트
스타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합니다. 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게임 산업이 사실 단순 게임이 아니라 뭐 우리가 조금 상상을 넓혀보면은 네.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메타버스 네. 그리고 또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 네, 3D 구성이라든지 그쵸. 홀로그램,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상해 보면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게임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어차피 전에도 그 말씀드린 메타버스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싸이월드 미니미가 3D화 됐다, 4D화 됐다는 생각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지금 게임들이 어찌 보면 전지적으로 전직 시점에서 봐서 1인칭 2D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3D 단지 홀로그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게임 산업을 저는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앞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이 홀로그램 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도 게임은 분명히 전 맞아요.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또 만약에 통신 기술 같은 것도 네, 그렇죠. 따라가야죠. 이게 네. 뭐 홀로그램이면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도 있었지만 네네. 뭐 계속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렇죠. 하는 이 깜빡거림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쓰면은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주사율이라는 걸 네네. 그래서 올리기 위해서 네. 이 주사는 아니지만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계속 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끊김 현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5G 같은 경우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끊김 현상이 없어야 사고가 안 나는데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5G, 6G, 앞으로 7G까지 어떻게 나오게 진행이 될 건데 이 속도가 관건이야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메가패스라는 인터넷 회사는 늘 광고를 할 때 따라 네. 좀 따라봐 이런 게 있었는데 오. 그만큼 많이 요즘 빨라야 되는데 이 광고는 아마 저 나이 또래 이상만 아실 겁니다. 초기 인터넷 초기 회사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음. 롤이라든지 스타크래프트 2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클래시 로얄, 뭐 펜타스톰 같은 종목들이 게임들이 진행이 됐고요. 네. 2022년 아시안 게임 후보 게임으로는 지금 현재 e스포츠 전문 종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4 그리고 브롤 스타즈가 현재 전문 종목으로 현재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저 게임들은 다 네네. 해외 개발사들이 대부분? 이거는 좀 그 국내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저기잖아요. 그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저것도 종목으로 선정이 아직은 안 그러니까 되나? 지금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은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6개 메달만 배정을 하고 네. 정식 종목은 채택이 안 되는데 무슨 게임을 할 건지는 아직 네네. 정해지지 그래서 근데 e스포츠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전문 종목으로 요 종목들이 현재 채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이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여기 자막에 있는 게임 중에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런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가 채택이 됐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비슷한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런 건 없나? 스타크래프트 2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안 돼 있더라고요. e스포츠. 아쉽네. 예. 그건 뭐 약간 올드한 게임이지만 네. 올드한 게임인데 근데 스타2를 뛰어넘는 게임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다라고 봐요. 그러게 하다못해 네. 저도 했었으니까 근데 게임을 스타 잘 안 해서 모르는 저도 좀 배틀넷에서 안 하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PC방 가면은 거의 뭐 한 80%가 스타크래프트 했으니까요. 제 유닛이 제 기질만 공격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강제 어택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네. 우스갯소리가 있죠. 네, 에피소드가. 그리고 종목으로 지금- 가자 합니다. 네, 그래서 e스포츠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 종목으로 네. 롤이란지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브롤스타즈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종목으로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오디션, e풋볼, 그리고 클래시 로얄, 카트라이더, A3 스틸 얼라이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연관성 종목들을 찾아야죠. 네, 한빛소프트가 일단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한빛소프트는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건 또 한번 네네. 이렇게 촬영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디션이란 종목이 현재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높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네. 한빛소프트가 일단 뭐 대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빛소프트 창업자 김영만 전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와 e스포츠 활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e스포츠 협회 회장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e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이런 관련 인물주라든지 관련 종목에서 한빛소프트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2022년 e스포츠 전문 종목에 배그를 말씀드렸는데 배그가 지금 현재 크래프톤사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크래프톤이 상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상장 준비하는 걸로 하반기에 지금 네. 예정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 IPO 관련주를 보게 되면 넷게임즈, 넵튠,
아주 아이비스 투자, 대성 창투가 있는데 크래프톤 관련주 중에서 이제 그 e스포츠 관련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넷게임즈하고 넵튠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그 넷마블도 있는데 이게 좀 빠졌는데 네. 그 젠지 e스포츠라는 구단주가 넷마블 북미 자회사인 카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건 제가 자막을 못 드렸거든요. 못 드렸는데 요건 그 넷마블은 A3 스틸 얼라이브 이게 원래 시범 종목이었는데 일반 종목으로 승급이 됐다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는 던전 앤 파이터가 있는데 넥슨은 상장사가 아닙니다 또. 그래서, 그렇죠. 예, 아니라서 넥슨 우리 GT. 정현미 차장이 늘 네. 나와서 얘기하는 넥슨과 넥슨 GT는 사실 직접 연관성은 없는데. 퍼블리싱. 그렇죠. 퍼블리싱. 퍼블리싱 팀에서 하기 때문에 연관성 없는데 넥슨 얘기가 나오면 넥슨 GT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넥슨 GT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인지 서든 어택, 카트라이더가 이 넥슨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후보 게임기에 들어가 있어서 넥슨과 넥슨 GT를 봐야 되는데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건 넥슨 GT이기 때문에 넥슨 네. GT.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계라든지 e스포츠 중계 같은 이런 중계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 종목이 일단은 예상하시겠지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콜로세움이라 그래갖고 전용 경기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사와 단연 계약을 하게 되면서 중계 인프라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중계를 아프리카 TV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아프리카 TV를 중계라든지 인프라 관련주 대상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BJ 분들이 그 게임으로 가장 그 네네. 초창기에 네네. 주목을 받았던 게 아프리카 TV. 네. 먹방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네. 뭐 하여튼 그 상당히 게임과는 연관성이 또 깊은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아프리카 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유튜브거든요. 아 유튜브. 그래서 네. 앞으로 혹시 유튜브 관련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글. 구글 미국 주식. 네, 구글 사학게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가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인데 어쨌든 아프리카 TV 중계 관련주 일단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전용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SBS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와 e스포츠 콘텐츠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SBS가 중계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해서 아프리카 TV, SBS. 그래서 아프리카 TV와 SBS 중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준비를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다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아 그럼요. 네. 네, 안 끝났는데 그 친환경 연료 사업. 이거는 열렸죠. 네, 지열 에너지. 그러니까 그동안 태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게 많이 나왔었지만은 지열 에너지라든지 수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언급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 정책은 지금 게임은 네네. 일단 요까지. 네, 이렇게 게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선택은 사실 작은 기업은 한빛소프트가 될 한빛소프트 그래서 e스포츠 관련해서 대장주는 한빛소프트와 아프리카 TV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책으로는 에너지.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물론 정책이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조금 선택적으로 하는 거니까 에너지 쪽은 뭘로 보는 거죠?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과 수열 에너지 오. 앞으로 좀 더 나올지에 대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2024년까지 광명시흥에 있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 단지를 시범 조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을 해가지고 수소를 적극적으로 밀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열 연지 수열 쪽으로 또 이제 그린 에너지 테마 이렇게 좀 그렇죠. 봐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은 지에논 에너지밖에 없더라고요. 지에논 에너지 저도 그리고 봤어요. 지에논 에너지의 모회사인 GNC 에너지. 에너지. 예. 요 두 개. GN1 에너지, GNC 에너지 두 네네. 개 다.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이 보이고 또 단순 연관성이 없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지에논 에너지하고 GNC 에너지 오늘 e스포츠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지열과 수열 같은 경우는 종목을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하고 GNC 에너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요즘 이제 원전 테마가 강했잖아요. 네, 뭐 정말 미친 듯이 갔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네. 원전 얘기 또 꺼내기에는 좀 식상한 것 같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라면은 네네. 일단은 뭐 지에논 에너지 또 찾아보면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네. 오늘은 일단 지에논 에너지.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관련성. 다른 정책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또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나이 그리고 코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 플랫폼 1위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현재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간편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 제로페이 저도 한번 써봤는데 많은 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불편하던데 어쨌든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 가능한 앱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본소득 관련주로서는 이제 코나이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수술실 CCTV라든지 뭐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사명이 진짜 광대하네요. 네. 은하계 돈나무. 은하계 돈 야, 돈 많은 누나에서 돈 많은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참, 또 창의력을 발휘하시네요. 아니에요. 장명을 참 어떻게 네. 저렇게 지셨을까. 네. 외래어지만 네. 하여튼 그러네요. 자, 또.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코나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렇게 음. 보시고요. 수술실 CCTV는 아시겠지만 코맥스, 아이디스, 하이트론 그리고 경기도 이제 탄소 중립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그린케미칼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린케미칼, 한솔홈데코, 구성, KC 코트레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CCTV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거 다 사라고 이렇게 사고 팔고의 개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줄여 주십시오라고 또 네. 요청이 들어온다면 준다면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와 이게 또 잠깐 선택이 어렵나요? 그렇게 선택이 어려운데 한빛소프트하고 지앤원 에너지 이렇게 줄여볼까? 네 제 맘대로 한필 소프트 어차피 지금 어저께 메타버스 또 테마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필 소프트하고 지앤원 에너지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끼리 막 신났어,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이번 주는 이제 여권했으니까 다음 주는 야권도 공평해야 되니까 네, 네, 열심히 균형을 준비하도록 맞추는. 하겠습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노력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선 테마를 꺼냈다고 조금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공부 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정책은 있다. 분명히 네. 테마라는 것보다는 네.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네. 어찌 보면 정책도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죠. 너무 네. 이렇게 테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째 그쪽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경제 네. 장기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먹고 네.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그래서 더 오늘 하실 뭐 말씀? 더 하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또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많아요. 그 그래요? 이번에 하나만 많아지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네. 왜? 이것 때문에 LG화학하고 삼성에서 조금은 입지가 좁아질 거. 지금 배터리 점유율 1인데 네. 지금 최근 애플이 중국의 CATL과 배터리 협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협력을 했는데 기존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그쪽으로 배터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 문제가 있어요. 가격 문제가 있고 이게 수명이 좀 길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격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하는 기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인가 하여튼 그런 기업이 있어요. 상장 기업이에요? 예, 예. 있는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근데 그거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아니라 산업 현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공급하는 데서 있긴 있는데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 쪽에 만약 공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 쪽에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칫 차질이 네.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위기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무슨 종목이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무슨 시간에서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좀 강세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2차 전지가 좀 쉽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개장에서라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택을 그래서, 이제 좀 잘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다음 코너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또 너무 많아요. 길어지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소속을 바꾸셔서 어디죠? 네. 알파 프로, 네. 알파 프로의 정태근 팀장이 정태근 투자전략 팀장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오늘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네.